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을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바쁘실 텐데요. 이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죠. 환절기에는 구기자차, 감입차, 산수유차와 같은 한방차가 좋다고 하는데요. 올 봄에는 한방차로 건강한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과열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창 사과 원예농협 오회석 후보는 경업 사유로 결격 사유가 인증돼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등록 무효를 통보받았습니다.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 논란을 빚은 사과 원예농협 오회석 후보의 피선거권 관련 결격 사유가 인증돼 3월 4일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창 사과 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윤수현 현 조합장 단독 후보 등록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후보 등록 무효 처리로 오회석 후보가 후보 등록을 위해 낸 기탁금 1,000만 원은 후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원예농협으로 귀속됩니다. 한편 거창원협 조합장 선거는 윤수현, 오회석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나 오회석 후보는 경업 사유로 거창군 선관위의 검토 결과 결격 사유가 인증돼 후보 등록 무효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96년 전 3월 1일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창에서도 열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제96주년 3.1절 기념 행사가 3월 1일 오전 10시 가조면 기미독립 만세 기념탑에서 독립유공자 가족, 기관단체장, 주민,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 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인 자주, 자강, 화합, 평화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유가족과 군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거행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가조면 3.1공원 만학정에서 기민년 3.1만세 운동을 재현했으며 기념식은 의례 행사,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합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기념사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선조들의 올곧은 3.1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 더 큰 거창, 더 빛나는 거창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광복 70주년과 이번 제96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힘쓰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창군 웅양 일반산업단지. 이번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흙탕물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월 2일 거창군 웅양면 중림리 산 136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웅양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흙탕물 수십 톤을 무단 방류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국도 3호선과 인접해 있어 비만 오면 토사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비산먼지 예방시설이 미비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지역 주민의 민원이 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3월 3일에는 트럭 등의 바퀴와 차체를 세척해 차량을 통한 오염물질의 확대나 공기 중 무작위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민원인의 신고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경남도와 거창군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피해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 가북면 바감리 산골 옥산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아침에 한 해 동안의 화재 예방을 위해 이색적인 세시 풍속을 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풍속인지 그리고 풍속에 얽힌 이야기는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거창군 가북면 바감리 산골 옥산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의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 소금을 묻으러가는 이색적인 세시 풍속을 계승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인 이 옥산 마을은 35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색 풍속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즈음 섣달 금음날마다 마을에 불이 일어나 항상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한 도사가 나타나 마을 남쪽에 있는 안산에 정월 대보름날 집집마다 소금을 거두어 사발에 담아서 산꼭대기에 묻으라고 전했습니다. 그 도사의 말대로 소금을 묻은 이후부터는 정말로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옥산마을 주민들은 정월대보름 아침이면 집집마다 소금을 걷어서 단지에 모아 산 정상에 묻고 저녁에는 달집을 태우면서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3월 4일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비롯해 거창군 공유촉진조례 등 의안 처리와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3월 4일 오전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임시회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이성복 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성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솔직히 담아내는 현장 행정을 통해 국민의 뜻을 응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철저한 영농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박희순, 김종두, 형남현, 김향난 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열띤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제208회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거창군 공유촉진조례를 비롯한 6건의 의안 처리와 현장 방문,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흔히 정월대보름날의 보름달은 1년 중 가장 크고 밝은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번에 뜬 보름달은 1년 중 가장 작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작은 보름달이었지만 여러분의 큰 소망이 모두 전해지고 마음 또한 풍성하셨을 겁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린 제23회 거창 대동제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제23회 거창 대동제가 3월 5일 전통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거창읍 영천둔치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거창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 행사로 군민화합 풍년 줄다리기 대회, 윷놀이 대회, 여성 투호놀이, 제기차기, 귀발기술 마시기, 오곡밥과 나물 먹기, 부럼 깨기, 떡 맺히기 등의 민속 체험 행사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한 해의 안녕과 풍년, 화합을 기원하는 국민합동기원제와 달집 태우기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민화합 풍년 줄다리기 대회를 통해 국민의 화합을 염원했으며 거창 관광사진 전시회, 12지상 세시풍속 이야기 전시회, 풍물판굿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람하며 국민들은 정월 대보름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편 행사를 준비한 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대동제를 통해 지난해 갈등을 겪고 힘들었던 일 등에 거창의 나쁜 애군을 모두 날려버리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를 더 심도 있게 추진하는 민주평화통일 거창군 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관내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멘토, 멘티 결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는 3월 3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홍기 거창군수, 거창교육장과 농협 거창군 지부장 등 관내 기관장, 자문위원 등 50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정기회의는 연간 통일사업계획 보고와 지난해 예산 결산을 위한 자리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거창군 내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간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북한 이탈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해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현기 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남북 대화와 주민 화합을 위해 힘쓰고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창군협의회는 올해 통일교육과 평화통일 홍보활동 등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창군 새마을회는 3월 5일 정기총회를 열어 강창남 전 군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거창군 새마을회는 3월 5일 거창군 새마을회관에서 이홍기 거창군수, 이성복 군의장, 조선재 도의원, 새마을회 임원과 읍면협의 부녀회장 등 70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 2015년 사업 계획 심의를 통해 나눔과 배려, 봉사의 제2새마을 운동을 올해에도 활성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최영훈 거창군 새마을회장이 지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으며 신임 회장으로는 거창군의회 의장을 지냈던 강창남 전 군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영웅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6년간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의 선도적인 활동으로 지난해 우수 새마을회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새마을회가 지역의 중심에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에 선출된 강창남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어온 새마을운동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새마을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이임하는 최영웅 회장에게는 이홍기 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이성복 의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새마을 회원들의 축하 속에 이 취임식을 겸한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3월 2일 한국승강기대학교 신입생 입학식과 족구선수단 창단식이 열려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족구선수단 창단식이 3월 2일 대강당에서 김천영 학교법인 이사장, 이홍기 거창군수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이날 승강기공학부 339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입학 정원 312명 대비 108%의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고 2년 연속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100%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는 박성종 총장의 입학 식사와 함께 입학식이 열렸으며 이어 2부에서는 박성종 총장을 단장으로 김종만 감독과 재학생 8명으로 구성된 족구선수단이 창단됐습니다. 족구선수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4년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족구대회에서 우승한 아림고 졸업생과 준우승인 울산공업고 졸업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박성종 총장은 입학 식사에서 세계 승강기의 심장인 이곳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벽화마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곳만의 정서를 담은 그림들이 정겹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거창에도 벽화마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고즈넉한 황산고가마을에 멋진 벽화까지 더해져 있어서 그 운치가 남다른데요. 이번 주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하시면서 황산고가마을을 거닐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십,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